자, 합성함수 볼게요. 자, fgx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거는 f 가로 dx 이렇게 되고 합성함수는 항상 합성함수는 요게 암부터 푸는 게 기본이에요. 암부터. 그런데 말리면 박부터 풀어야 돼. 박부터 풀기. 요게 합성함수 말린 경우. 합성함수 풀다가 말리면 박부터 풀고 이거랑 역함수 아이디. 역함수 아이디. 이쪽에서 우리가 물꼬를 터야 돼요. 그래서 역함수 아이디는 선생님이 y 값이 주어졌을 때 거꾸로 x 값을 구하는 요게 역함수 아이디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한번 잡아보면 만약에 fx가 우리가 x제곱 더하기 2고 dx가 뭐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라고 치면 fgx 요걸 우리가 암부터 풀면 요렇게 흘러간단 말이야. f의 마이너스 2x 더하기 3 요렇게 흘러가서 f는 안에 거 제곱하고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2x 더하기 3 제곱 더하기 요렇게 푸는 게 안에 거부터 푼 거예요. 그런데 요게 지금 암부터 푸는 거고 암부터. 밖에 거부터 풀면 요게 어떻게 흘러가냐고 하면 f가 안에 거 제곱하고 더하기 1이니까 안에 걸 제곱하고 더하기 1 요렇게 푼 다음에 gx가 마이너스 2x 더하기 3 하면 요렇게 푸는 게 이제 밖에 거부터 푼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안에서부터 푸는 게 요게 기본인데 말리면 밖에 거부터 풀어야 되고 역함수 아이디어 잡아내야 되니까 요쪽이 잘 안 돼요. 왜 천만마다 모든 교재가 다 왼쪽으로 풀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습관적으로 왼쪽 태클을 탑니다. 그런데 말리면 밖에 거부터 풀어야 되니까 요거 하나 체크해 놓으세요. 자, 8번 문제는 기본 문제입니다. FF3, FF4니까 자, 저거를 FF3 더하기 FF4 이렇게 돼 있으면 F3은 3 쏘면 2로 가니까 이게 F2 그 다음 F4는 4 쏘면 1로 가니까 F1 이렇게 풀고 F2는 2 쏘면 4로 가니까 4 1 쏘면 3으로 가니까 3 이렇게 해서 7 이렇게 뽑는 게 기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암부터 풀었어요. 이거는. 자, 28번 그대로 풀면 되고 29번도 뭐 그냥 그대로 풀면 돼요. 숫자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30번. 자, 30번은 안에 게 유리수냐, 무리수냐. 그래서 항상 요것도 우리가 x라는 문자에 집착하지 말고 요 안이라는 거 x가 의미하는 거는 안에 걸 의미한다. 그래서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유리수면 위에 걸 따라가서 4를 곱하라는 뜻이고 안에 게 무리수면 밑에 걸 따라가서 제곱하고 1 빼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 격만 한번 풀어보면 이미 버벅 이쪽만 풀어보면 요게 f의 루트 3이고 그러면 안에 게 무리수니까 밑에 거 따라가서 제곱하고 1 빼니까 요게 안에 게 2가 될 거고 그럼 안이 2니까 유리수니까 위에 거 따라가서 4 곱하면 될 거니까 8 요렇게 풀리겠죠. 그래서 항상 x에 집착하지 말고 안 자리를 대표한 게 x라는 거 요렇게 잡아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죠. 요게 괄호로 다 바꿔버리면 요게 옆에 이놈이 h의 gx죠. 그래서 요것도 h g의 f 3분의 2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f 3분의 2는 여기 따라서 지금 마찬가지로
x에 3분의 2 집어넣으면 3분의 10 빼기 3이라서 3분의 1이죠. 그러면 EX 같은 X잖아. 그래서 X 자리에 3분의 1 집어넣으니까 6에다가 3분의 1 더하기 5가 돼서 답은 7 나오겠죠. 그래서 그림 그대로 보면 됩니다. 자, 32번은 별표 2개 치고요. 1대1 대응 그림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의역이 유한계일 때만 나오고 주어진 것부터 하나씩 그림 완성시키고 그리고 경우 나누어서 모순 발견하는 문제입니다. 주어진 것부터 하나씩 그림을 완성시키세요. 그리고 경우 나누어서 모순 발견하는 문제라서 그림 완성하는 기본 문제입니다. 수능이 좋아하는 형태로 모의고사에서 자주 볼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만 포인트만 써놓으세요. 주어진 것 하나씩 그림 완성하고 경우 나누기 해서 모순 발견하는 문제. 자, 그러면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자, X, X, F 1, 2, 3에서 1, 2, 3에서 1대1 대응 그림 완성하는 문제. X에서 X고 G고 1, 2, 3에서 이렇게 써놓고 일단 시켜준 대로 따라갑시다. F1이니까 1 쏘면 2로 갈 거. G3이니까 3 쏘면 2로 가겠죠. 이렇게 써놓고 시켜준 대로 따라가세요. 요게 주어진 게 지금 G, F1 이퀄 FG3이 3이라고 했으니까 F1이 2니까 요놈이 2니까 요놈이 G2가 되겠죠. 그러면 G2가 3으로 가니까 요 3으로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G3은 2로 가라 했으니까 요 안에 게 2라서 이게 F2죠. F2가 3이니까 2는 3으로 가면 되겠죠. 그러면 1대1 대응이니까 남은 거 찾아가면 되겠죠. 완성하고 나면 F3이랑 G1 값 두 개 더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런 U는 수능이 좋아하는 U니까 그림 그려서 해결하면 됩니다. 자, FG랑 G 합성 F가 같은 경우. 자, 요거는 필기 하나만 해놓으세요. F랑 G, G랑 F가 같은 경우. 원래 이거는 이제 예외 케이스. 예외 케이스. 예외 원칙은 합성함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F 합성 G랑 G 합성 F가 다른 게 원칙. 그런데 같은 경우도 있겠죠. 자, 이것도 정확히 말하면 나중에 정리를 한번 해줄 건데 지금 단계에서 하나만 살펴보면 이게 아니고 예외인 F 합성 G랑 G 합성 F가 같은 경우도 있겠죠. 자, 이 예외인 경우는 우리가 나중에 식을 살펴보면 합성해서 교환법칙 성립해서 같은 경우가 자, 요것도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이것 나누기 이거는 나누지 말고 예외만 해놓고 하자. 이거는 뒤에 와서 다른 거 나오죠. 그래서 요거 지금 여기에다 fx 갖다 붙이세요. x 갖다 붙여서 요렇게 풀어서 양변 개수 비교 들어가. 풀어서 양변 개수 비교 들어가고 식만 잡아놓고 예외적인 원칙은 교함수. 그래서 문제 자체는 쉽습니다. 여기에서 f 합성 t G 합성 F 이렇게 돼 있으면 양쪽에다가 괄호하고 X 갖다 붙이고 괄호하고 X 갖다 붙이고 그러면 요놈이 FGX랑 GFX가 같은 A 값 푸는 거니까 안에서부터 풀어볼게요. 그러면 F에 AX 빼기 2고 G에 EX 빼기 3이죠. 그러면 F는
안에 거에다가 2 곱하고 3 빼라 했으니까 안에 거에다가 2 곱하고 3 빼고 g는 안에 거에 a 곱하고 2 빼라 했으니까 안에 거에다가 a 곱하고 2 빼는 거죠. 그러면 풀어서 개수 비교하니까 2ax 빼기 4 빼기 3이니까 빼기 7. 요것도 2ax 마이너스 3a 빼기 2니까 요만큼이 마이너스 7 되면 되겠죠. 그래서 a 값 3분의 5 나옵니다. 그냥 풀어서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가볍게 보세요. 자, 33번 뭐 시켜준 값 구하면 되는 거니까 됐고 34번도 시켜준 거 값 구하면 되니까 됐고 자, 35번도 뭐 시켜준 거 따라가면 되니까 됐고요. 자, 요거는 백구 잘 체크해 놓으세요. 자, 요거는 바로 캐치 잡아내야 돼요. 자, F 합성 G가 X인 경우 그러니까 F랑 G랑 합성해서 I 나오는 케이스. 그래서 요 표현이랑 요 표현이랑 요 표현이랑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F 합성 G의 X가 X, FGX가 X, F 합성 G가 I. 그래서 요렇게 나오면 두 개 역함수 관계예요. 그래서 어떤 게 주어지든 말든 얘로 뽑아야 돼요. G가 F 역함수네. 요렇게 뽑아요. G가 F 역함수네. 그래서 세 개가 주어지면 안이 그대로 나오면 항등이라고 했죠. 그래서 합성해서 항등이 나오면 두 개가 역함수 관계구나. 그거씩 잘 뽑아야 돼요. 그래서 요 식은 앞으로 많이 보게 될 식이니까 요거 딱 보자마자 아 G는 F 인버스네. 요렇게 뽑아냅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래대로 푼다고 치면 우리가 F의 GX가 X죠. 그러면 F의 GX가 2X 더하기 B가 X죠. 그럼 F는 안에 거에다가 A 곱하고 2 빼니까 안에 거에다가 A 곱하고 2 뺀 게 X죠. 그래서 정리 한 판 하면 2AX 더하기 AB 빼기가 X가 될 겁니다. 아, 요 놈이 지금 1이 돼야 되고 요 놈이 빵 돼야 되죠. 그래서 A가 2분의 1이고 B 값은 4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렇게 푸는 게 이 문제의 해설이겠지만 우리는 애초에 역함수로 그대로 풀어버립니다. 자, 참고로 요것도 그림 기억하세요. 1차 함수의 역함수. 1차 함수는 역함수 구해봤자 1차 함수 나오는데 그림을 눈에다 찍으세요. 함수와 역함수는 y는 x 대칭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게 y는 x라고 하면 이놈의 어떤 1차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날아가는 애가 있어요. 아니요. 그러면 요 역함수는 이렇게 대칭시키면 이렇게 날아갈 건데 요게 y는 f 인버스 x. 그래서 그림 잘 기억해 놓고 요거 두 개 1차 함수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 기울기라 했지. 그래서 요거 두 개 기울기가 역수 관계입니다. 요까지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풀어도 되지만 추천하는 방식 이거는 추천은 역함수로 푸는 걸 더 추천합니다. 그래야 시야가 더 넓어져요. 그래서 fx가 y는 ax 빼기 2고 fx고 요게 gx가 지금 y는 2x 더하기 2지. 그런데 요거 두 개 역함수 관계죠. 역함수 관계면 1차 함수 역함수는 지금 1차 함수가 될 거고 그러면 기울기 역수라고 했네. a 값 자동으로 2분의 1 바로 뽑고 자 그럼 봐봐 fx가 y는 2분의 1x 빼기 2죠. 역함수는 xy 바꾸고 정리해버리면 되니까 요게 x는 2분의 1y 빼기 2죠.
요거 y를 정리하니까 지금 마이 넘어가고 2 곱하니까 요게 2x 더하기 4죠. 그래서 b 값은 4. 요쪽으로 푸는 걸 더 추천합니다. 그래서 역함수를 보고 푸는 게 더 나아요. 요 놈이 요 놈인 거죠. xy 바꾸고 y를 정리한 게 함수. 그래서 그대로 풀면 되고 37번은 뭐 값 구하면 F37에서 A 값 나올 거고 요거 두 개 똑같아. 넣어서 풀면 되니까 비교하면 되니까 별 문제. 자, 요쪽. 자, 요거는 요거 하나만 정리할게요. 자, 제목을 요렇게 잡아보. 자, GHX equal FX랑 HGX equal FX인 HX 구하기. 요렇게 제목을 잡으세요. 자, GHX equal FX 랑 H의 GX equal FX인 HX. 그래서 요쪽은 우리가 HX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박부터 풀기 들어. 그 다음에 요쪽은 안에 있는 거 안을 이환하는 게 포인트. 그래서 뭐 둘 다 자주 나오는데 별로 어렵진 않아요. 한번 풀고 나면 바로 잡힐 거니까 이렇게 잡아보세요. 자, 그래서 요게 지금 F랑 G랑 HX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지금 G의 HX가 FX. 그래서 이거는 막부터 풀. H가 모르죠. 그래서 요게 FX는 4X제곱 더하기 1이라고 해요. G는 요걸 안으로 해석을 하면 안에 거에다가 2 곱하고 빼기 5라 했는데 안 자리에 이놈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안에 거에다가 2 곱하고 빼기 5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마오 넘어가고 2 나누면 게임 끝나겠죠. 그래서 hx는 2x제곱 더하기 3입니다. 그래서 밖부터 풀면 자 33번 요거 x 액마 3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 그러면 3 집어넣으면 빵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 나누어 떨어지니까 식이 요렇게 튀어나올 거고 요렇게 됐다는 거죠. ffx가 액마 3의 qx 요런 식의 식이 나왔을 거고 몫은 별말 없으면 구한다 안 구한다? 몫은 안 구한다. 안 구하려면 앞에 거 뭐 만든다? 빵 만든다. x에 뭐 집어넣는다? 3 집어넣는다. 그래서 이 식 바로 보고 ff3이 빵이구나. 이렇게 바로 가져가면 그러면 a 값 나오겠죠. 자 40번 별표 3개 박으세요. 자 이쪽은 앞으로도 계속 연결되는 거 잘 해놔야 되는 거. 자 2차식 형태 절대부등. 자 선생님이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면 다시 한번 자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들어가시냐고 하면 기본 쉽지만 한번 볼게요. 이게 FGX가 0 이상일 때 실수 A의 최소값 물어봐요. 이것도 기본적으로 자 방부등식 자 방부등식 문제는 결론적으로 둘 중에 하나예요. 뭐 구하는 거랑 뭐 구하는 거. 방정식 풀어라 하면 뭐 구하는 뜻이에요? 해 구하라 했죠. 문제는 둘 중 하나입니다. 해 구하기랑 비정계수 범위 구하기. 비정계수 값이나 범위 구하기. 방부등식 문제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해를 구하라는 문제랑 물론 여기서는 이제 해의 조건이 주어지고 해의 조건이 주어질. 자, 왼쪽이 중요할까요? 오른쪽이 중요할까요? 한번 보자. 해 구하는 게 중요할까요? 미정계수 값이나 범위 구하는 게 중요할까요? 찍어라. 어느 게 중요할 것 같아? 나는 해 구하는 게 중요하다. 손. 미정계수 값이나 범위 구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손. 손 좀 이런 우유부단하게 선택 장애 이런 거 선택을 하라고 선택을 하세요. 이거 당연히 쪽이 중요합니다. 특히 범위 구하는 거 여기서 다 1, 2등급 나뉘어요. 해 구하는 거는 기본이라서 애들 다 풀어요. 그래서 해를 구하는 거는 x 값이나 x 범위 구하는 거죠. 미정계수 값이나 범위 구하는 거는 당연히 x 값이 아니고 뭐 a, b, k, m 이런 거 이제 범위 구하는 거잖아. 그래서 왼쪽 오른쪽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냐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는가 안 되는가 잘 보고요. 인수분해가 되면 수식으로 풀릴 거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수식으로 안 풀릴 거기 때문에 이쪽은 싹 다 그래프로 갈 거다. 그래서 그래프 텐션이 좋아야 돼요. 원래 수식으로 해결되는 문제들은 나중에 풀다 보면 반복돼서 쉬워요. 이 그래프까지 연결되는 게 어려운 거죠. 애들이 그래프를 안 그리고 수식으로 하려다가 이제 저는 거지. 그래서 항상 이쪽을 잘 잡아내야 되고 그래서 봐봐. 이것도 두 함수 fgx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gx는 0 이상 이걸 만족시킬 때 실수 a 값의 최소값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이거를 fgx f의 gx가 엑마 3이니까 요게 지금 그래가지고 엑마 3의 제곱 빼기 6에다가 엑마 3 더하기 a가 0 이래가지고 블라블라블라 전개해서 풀면 답은 나와요. 답은 나오는데 이렇게 풀면 뺑뺑 돌아간다. 자, 합성함수 말리면 뭐부터 풀라고 했어? 밖에 것부터 풀어야 했죠. 자, 봐봐. 우리가 이걸 지금 fgx가 0. 자, 밖부터 풀려고 하면 그 안에 걸 t로 치환하세요. 자, 그럼 봐봐. 이게 엑마 3을 t로 치환했잖아. 그런데 x가 모든 실수죠. x가 모든 실수면 여기에 3 뺀 놈도 모든 실수예요. 모든 실수예요. 자, 그러면 이게 t제곱 마이너스 6t 더하기 a가 0 이상이죠. 인수분해 돼 안 돼? 문자 한 번 들어가면 무조건 인수분해 안 되죠. 그러면 싹 다 그래프로 y는 요놈이 y는 요놈보다 같거나 위지. 2차 함수가 x축보다 같거나 위면 요게 접하거나 떠 있어야 되죠. 그러면 최고차항 계수는 양수. 접하면 무슨 근? 중근. 안 만나면 무슨 근? 허근. 판별식이 0 이하죠. 그럼 최고차항 계수는 1이라서 양수 맞고요. 판별식 짝수공식 쓰면 절반 제곱 빼기 ac가 0 이하죠. 그래서 a가 지금 9 이상이죠. 그래서 a 최소값은 9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대로 풀고 치우세요. 그리고 쌤이 딱 얘기하는데 이거 이렇게 쓰는 거 겁나 싫어한다. 이거 이렇게 쓰지 마. 제발 좀 이렇게 쓰지 마. 항상 부등식은 좌변이 주어요. 좌변이. 우리가 이렇게 나왔으면 어떻게 읽어? A가 9보다 크거나 같다고. 이거는 9가 A보다 작거나 같다지.
우리는 A 범위가 물어보는 거지 9의 범위를 물어보는 게 아니야. 무조건 좌변에 문자를 놔두고 우변에 지금 그 미정계수 상수를 놔두세요. 그래서 이렇게 쓰지만 습관을 사이에 끼었을 때만 이렇게 쓰는 거야. 사이에 끼었을 때만. 알겠지? 이것도 당연히 이렇게 제발 쓰지 마. 왜? 수직선은 다 오른쪽으로 가요. 이렇게 나오면 수직선이 바로 이렇게 바로 그려진대. 이렇게 나오면 또 뒤집어야 되잖아. 알겠지? 무조건 작은 거에서 큰 거로 쓰세요. 그리고 무조건 변수가 왼쪽에 와야 좌변에 와야 돼. 그래서 제발 부등호에 집착하지 말고 문자 변수에 집착. 무조건 변수가 주어입니다. 자, 그다음 거 이쪽은 쉽습니다. 합성함수 수정. 자, 요거는 제목을 요렇게 달면 자, fn. 자, 이게 주어진 경우. 자, fn이 주어진 경우 요쪽 문제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기를 구하는 문제 아니면 규칙 찾는 문제. 근데 규칙 찾는 게 두 개밖에 없어요. 요거 등차 수열류, 등비 수열류. 자, 우리 지금 대수하고 있지. 그치? 등차 수열 무슨 수열이야? 끝까지 왔어 지금 진도? 등차 수열은 일정한 수가 계속 더해지는 거지. 그래서 등차 수열률은 fx가 x 더하기 a 한 번 합성할 때마다 a씩 더해지는 거야. 이거 일종의 공차가 a예요. 공차가 a 한 번 합성할 때마다 a가 계속 더해지는 거예요. 등비 수열률은 한 번 합성할 때마다 a가 곱해지는 ax. 그러면 요거는 합성할 때마다 a가 곱해지는 공비가 a예요. 요 두 개 빼고는 전부 주기예요. 그래서 요쪽 문제는 주기가 거의 90%고 규칙 찾는 게 10%밖에 없고 저 규칙은 등차 등비 두 개밖에 없어요. 나머지 이상한 때만 규칙 없어요. 그러니까 생긴 모양 뻔하니까 저거 두 개 아니면 주기구나. 그럼 자 주기를 어떻게 찾는다? n번 합성해서 요거 아니 그대로 나와야 주기예요. 아니 그대로 나와야 주기가 요 n개입니다. 안에 게 그대로 나와야 주기가 n이고 요 주기는 실제상 우리가 주기도 녹아 너무 많이 쓰기 귀찮아하기 때문에 2에서 6이 될 확률이 99%입니다. 주기는 2랑 6 사이에서 무조건 결정됩니다. 대부분 2, 3, 4, 6 정도에서 결판납니다. 그런데 이게 7개 이상 갔는데 값이 안에 게 안 티나와.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이게 7 이상인데 7 이상 가는데 안에 게 안 티나와. 아니 안 튀어나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하나가 주기 문제가 아니고 규칙 문제. 아니면 뭐다? 계산 실수. 그래서 계산 실수했을 확률이 99%입니다. 계산 다시 하세요. 특히 분수 계산이요. 그래서 무조건 주기는 2랑 6 안에서 결정됩니다. 맥스가 6이에요. 맥스가 6. 그래서 더 벗어나지 않으니까 잘 보고 규칙은 생긴 모양이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없으니까 보면 압니다. 그래서 요거는 fx가 액풀 1이죠. 이 모양이죠. 그래서 요거는 규칙 문제. 등차 수열. 그래서 식 봐봐. 이게 fx가 액풀 1이.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거 보고 눈치 까야 돼요. 2025 이게 지금 보통 우리가 7 이상이면 6이 아니면 규칙이라고 보면 돼요. 6 이하면 6 하면 노가다 쓰란 문제예요.
6 이하면 노가다 쓰는 문제 한 번씩 있어요. 일반적으로 7이 넘어가면 싹 다 주기하면 규칙이고 주기일 확률이 90%, 규칙일 확률이 10%고 규칙은 등차 등비 두 개밖에 없어. 그럼 봐봐. 요게 F 두 개, 이거는 FFX. 그럼 F의 X를 요게 X를 2죠. 그러면 F 3개의 X는 F에다가 두 개가 X이니까 이게 X 3이죠. 그래서 한 번 할 때마다 1씩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규칙 발견해 보면 이게 1일 때 1, 2일 때 2, 3일 때 3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F 2025의 2는 안에 거에다가 2025 더하면 돼요. 2025는 2020 이렇게 들어가면 되니까 답은 2027입니다. 그래서 요대로 뒤에 거 가져가면 되고 등차 수열로 간 겁니다. 자, 요런 거는 싹 다 주기예요, 주기. 자, 주기 그대로 발견합니다. 자, 이것도 일단은 20, 21. 7 넘네? 그럼 주기하면 규칙인데 나는 이런 규칙을 발견해 준 적이 없어요. 그치? 자, 그러면 갑니다. 자, 일단은 F3 갈게요. 자, 집어넣으니까 마일이네요. F 두 개의 3. 그러면 F의 마일이고 집어넣으니까 3이네. 그럼 뭐야? 3 넣어서 3 나왔지. 그러면 주기가 얼마라고? 주기가 2입니다. 5도 마찬가지로 해봤자 저거 해봤자 주기 2 할 거예요. 그러면 2로 난 나머지 요거 2로 난 나머지 없지. 그러면 안이 그대로 튀어나와요. 3이고요. 요거는 2로 난 나머지 1 남으니까 F5가 답이겠죠. 그래서 나누어 떨어지면 안에 강등이라서 안에 거 그대로 튀어나옵니다. 자, 요거는 등비수열유죠. EX. 이거는 규칙. 등비수열유. 기본적으로 저거는 당연히 숨도 안 쉬고 뽑아라. 1000 근처 3개, 2 10개, 3 6개, 5 4개. 2 10개 얼마예요? 이거 수학 공부하면서 이런 거 빨리빨리 안 넣으면 안 돼. 3 6개 얼마예요? 빨리 안 넣지. 99단을 외자, 99단을 외자, 99, 81, 81 곱하기 9 빨리 암산 때려봐. 729죠. 그래서 요거 243에다 3 곱하고 있지 말고 999 곱하세요. 999. 자, 5 4개는 625. 그래서 5 3개 125죠. 625. 요 정도는 빨리빨리 뽑아내서 들어가세요. 그래서 등비수열률입니다. 자, 그래프에서 합성함수 값 구하기. 자, 요것도 식 잡으세요. 제목 이렇게 잡으세요. 합성함수 함수값과 그래프 문자 표현 요렇게 식 잡으면 되고 요 풀이 패턴 하나만 익히면 이 임팩트 강해서 금방 한 방에 풀립니다. 자, 그래서 요거 어떻게 푸냐고 하면 y는 x 보고 y쪽에 문자 표시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옆에 함수값 표시하세요. 요렇게 작업을 해놓고 들어가세요. 그러면 문제는 쉽게 풀립니다. 그래서 11번은 별표 한 개 치고 요게 이제 대표적인 박부터 풀기. 그래서 박부터 풀기랑 and 역함수 아이디. 요쪽은 지금 트렌드이기 때문에 요거는 현재 트렌드예요. 이쪽은 잘 해놔야 돼요. 자, 이거는 우리가 식을 보고 마이크로 뽑아내는 게 아니고 잘 봐봐봐. FA가 3이죠. 그럼 뭔지 모르겠지만 F 뭐가 3이지? 딱 요 3을 딱 뽑아서 거꾸로 2를 뽑는 거죠. Y 값이 3 나오려고 하면 X에 2를 집어넣어야겠지. 그러면 요 안에 게 2가 되면 되겠네. 요게 밖에 거부터 푼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또 거꾸로 역함수 아이디어. FA가 2죠. 2가 나오려고 하면 뭐 집어넣어야 된다? 여기 2 딱 써보니까 2 나오려고 하면 3 집어넣어야 돼. 요 안에 3 돼야겠네. 그래서 A값 3입니다. 요렇게 뽑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거부터 풀고 역함수 아이디어 들어가요. 그래서 요쪽은 잘 체크해 놓고 얘는 쉬우니까 그냥 풀면 되고 자, 요게 이제 위에 요식이에요, 요식. 그래서 이것도 쉬우니까 식을 어떻게 푸냐고 하면 애초에 이제 문자 표현하는 건데 그냥 바로 풀지 말고 지금 초반에 초벌 작업하고 들어가세요. 요게 지금 B니까 BP 여기에 B, CC, ED, EE 이렇게 일단 Y는 X 보고 Y축에 문자를 쓰세요. 하고 난 다음에 작업 들어갈 건데 A 싸서 맞는 값이 B죠 fx에. 그러니까 이놈이 fa. 같은 논리로 B 싸서 맞는 값이 C가 될 거니까 요게 fb 분위기 파악했죠. 그러면 요게 fc 요게 fd네. 딱 작업해놓고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럼 봐봐. 요게 지금 fb죠. 하나 둘. 자,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찾으면 되지 이제. FB는 C니까 요 안에 거 C네. 그럼 FC는 요 D니까 요 안에 거 D네. 그럼 FD는 E네. 답 E. 요렇게 풀고 끝내면 됩니다. 그래서 작업을 미리미리 하고 들어가세요. 그래서 Y축에 문자 표시해놓고 그 옆에 함수값 표시해놓고 그 다음 시켜준 대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쉬운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중요합니다. FFX는 K.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각부터 풀기 하고 역함수 아이디어 잘 잡아내. 각부터 풀고 역함수 아이디어 잡아내고 요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방정식을 함수로 해석하는 자, 방정식 함수로 해석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당연히 미정계수 범위나 값 구하는 거고. 그래서 I 자, 몇 회다 다시 하나 정리할게요. 방정식과 함수의 각. 저쪽도 지금 이렇게 계속 세뇌돼 가지고 자동으로 T 나와야 돼. 자, 함수 y는 fx, y는 x. 요거 두 개 연립을 하면 y를 소거하면 fx equal gx라는 방정식이 되죠. 그러면 저 방정식을 보면서도 이게 y는 요거랑 y는 요거 연립한 거네. 요렇게 왔다리 갔다리를 잘해야 돼. 그럼 반드시 물어보는 게 이 두 개가 만나면 교점의 x좌표와 교점의 개수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점의 x좌표는 이 두 개의 연립한 연립방정식의 뭐? 그냥 해가 아니고 실근. 교점의 개수는 연립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 개수랑 같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생님이 그래프가 접하잖아요. 접하면 연립하면 무슨 근 가져간다 했어요? 중근 가져간다고 했죠. 지읒 기억하라고 했죠. 지읒 기억하세요. 접하면 중근 가져가요.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접점의 x 좌표를 근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수를 언제 방정식으로 푸느냐? 우리가 선생님이 위의 점 지나는 점은 뭐 하는 거라고? 대입하는 거. 만나는 점 교점은 뭐 하는 거라고? 연립하는 거니까 요거는 교점 좌표 구하기. 교점 좌표 물어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계적으로 연립하게 돼 있어요. 하도 많이 풀어가지고. 그래서 이쪽은 쉽지만 나중에 더 나아가서 빼기 함수 hx 식 만들기 이쪽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 요거 나중에 우리가 이 인수 정리 써가지고 식 만드는 거 엄청 중요하게 나중에 정리할 거. 요렇게 잘 체크해 놓고요. 그 다음에 저쪽보다는 애들이 이제 요쪽을 더 못하죠. 언제 방정식을 함수로 끌고 올 건가? 자, 선생님이 강조하지만 그거는 100% 없어요. 자, 문자 포함 2차 방정. 예를 들면 x제곱 마이너스 2kx 더하기 4 이런 문자 포함 2차 방정식 들어오잖아. 그러면 이쪽을 우리가 근의 공식 쓸 일은 아예 없습니다. 근의 공식 쓸 일은 아예 없어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x는 k 뿔마 루트 k 제곱 빼기 4 이런 짓을 하고 있는 순간 잘못 푼 거야. 숫자로 되어 있는 거는 근의 공식 한번 집어넣을 때가 있어요. 알겠지? 문자가 들어가 있는 저걸 근의 공식으로 풀어내는 거 단 한 문제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쪽은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된다? 일단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건가? 근과 관계는 쓸 일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근의 공식은 숫자로 막파되어 있을 때 그리고 집어 답 내는 거 빼고는 근의 공식 쓸 일이 없어요. 문자 들어가 있으면. 아니면 요거 싹 다 방정식을 함수로 끌고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물론 당연히 쪽이 중요합니다. 왜? 생각 못하는 애들 맨날 이 짓 하고 있단 말이야. 한 분이 2보다 크고 한 분이 0하고 1 사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걸 1보다 크고 이런 짓 하고 있다고. 그리 풀면 안 돼요 절대. 그래서 문자 들어간 2차 방정식은 절대 그래 공식 쓸 일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언제 방정식을 함수로 끌고 오냐고 하면 방정식을 왜 함수로 끌고 오는 거야? 왜? 방정식 함수 끌고 오는 이유는 방정식이 안 풀리니까 끌고 오는 거예요. 방정식이 안 풀리는 경우다. 요 안 풀리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안 풀린 경우는 이게 다항식이면 인수분해가 안 되면 안 풀려요. 쌤이 근해 공식 쓸 일 없다고 했지 문자 들어갔는데. 또 다른 종류 함수. 함수 방. 예를 들면 우리 봐봐. 이제 대수를 좀 배웠으니까 봐봐. 예를 들면 이게 한쪽은 지수인데 한쪽은 1차라든지 선이라든지 이쪽은 로그인데 이쪽은 삼각이라든지 등등등등 이런 애는 못 풉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2의 x제곱 빼기 4는 요게 x 예를 들어서 빼기 10 이런 애 있잖아. 이런 애는 못 풀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쪽은 지수함수고 이쪽은 1차 함수인데 이런 거 못 풀어. 그런 거 배운 적이 없어. 지수 방정식은 이게 예를 들어서 이쪽도 지수고 이쪽도 지수야. 그러면 지수 방정식으로 푸는 거죠. 이쪽도 로그고 이쪽도 로그야. 그러면 로그 방정식 푸는 거고 배운 거란 말이야. 이쪽도 삼각이고 이쪽도 삼각이야. 그러면 이거는 삼각 방정식 푸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한쪽은 지수고 한쪽은 로그야. 이런 못 풀어. 알겠지? 그래서 다른 종류 함수 방정식 들어가면 요거는 다 방정식을 함수로 끌고 와야 된다. 특히 이때 뭘 물어본다? 선생님이 아까 방정식 문제는
뭐 구하는 거랑 뭐 구하는 거로 나뉜다고 했어? 방부등식 다? 해 구하는 거랑 미정계수 범위 구하는 문제를 하는데 안 풀리는 경우에 이 미정계수 값이나 범위 구하는 요쪽을 우리가 함수로 끌고 와. 요쪽을 잘해야 돼. 그래서 특히 범위 구하는 걸 잘해야 돼. 값 구하는 건 딱 떨어지기 때문에 애들이 그래도 그럭저럭 잘 풀어요. 범위 구하는 게 맨날 큰니 작니 뭐하니 하면서 늘이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맨날 거기서 다 나뉘는 거란 말이야. 요쪽을 잘 잡아내야 돼. 자, 볼게요, 요쪽. 그래서 일단 기본 요걸 잡으세요. 자, 요거 일단 식을 써보면 f, f, a가 6이죠. 자, 합성함수가 말리면 뭐부터 풀라고 했어? 각부터 풀라고 했어. 자, 그러면 요게 이걸 거꾸로 가져온 거야. 요게 지금 이거에 지금 만족시키는 A값 물어봤는데 이 실근을 교점 X좌표 거꾸로 데리고 있어. 자, 먼저 Y는 fx와 Y는 6 요거의 교점의 X 좌표가 fx는 6 이거의 실근이란 말이야. 그러면 y는 6을 딱 그어줘. 6이잖아. y는. 그러면 이놈의 교점 x 좌표는 2죠. 아, 그러면 이게 요 안에 게가 되면 돼. 밖에 것부터 푸는 거예요. 그러면 또 똑같이 fa는 2 이거 풀어야 되잖아. 그럼 이거 똑같이 뭐 y는 fx와 y는 2 이거의 교점의 x 좌표가 a가 되는 거죠. a. 아 그러면 y는 요 있죠. y. 그럼 교점 만나가 여기고 이거 x 좌표가 2니까 a 값은 4. 이렇게 해서 밖에 것부터 풀고 역함수 아이디어 잡아내고 요쪽은 매우 잘해놔야 된다. 그래서 밖에 것부터 풀고 역함수 아이디어 잡아내는 거 요쪽 잘해야 돼요. 이 안에서 풀면 답 없어요. 하나 집어넣고 있고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요쪽은 그 문제 좀 쉬웠지만 잘 잡아놓습니다. 자, 역함수 넘어가 볼게요. 자, 역함수의 성질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것도 가볍게 필기해 놓으면 f 인버스 a가 이렇게 돼 있으면 역함수의 성질이 fp가 a죠. 그래서 요 안이랑 변, 안과 변이 바뀌면 안과 우변이 바뀌면 함수가 역함수로 바뀝니다. 함수가 역함수로 바뀐다. 요렇게 체크를 해놓고 특히 역함수의 함수값 구하는 문제는 얘는 는알파 설정 후 역함수 성질 사용. 이쪽도 애들이 원체 많이 하고 자주 할 거라서 나중엔 자연스럽게 다 갑니다. 그래서 중요하지만 자연스럽게 들어갈 거라서 별로 어려운 건 없어요. 그래서 역함수 함수값이네. 안이랑 우변 바뀌면 함수가 역함수로 바뀔 거니까 F3이 마사. 같은 논리로 안이랑 우변 바뀌면 함수 역함수로 바뀔 거니까 F 마이리 8. 요거 두 개 연립 풀면 풀리죠. 그래서 F3은 3A 더하기 2가 4. 마A 더하기 2가 8. 연립 풀면 풀리니까 기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거꾸로 가는 거 잘 보세요. 자, F3이야 보면 되는 거고 F 인버스 3은 3 싸서 거꾸로 가는 거지 그림상 봤을 때.
그래서 요건 바로 7이구나. 바로 찾아내면 됩니다. 거꾸로 3 싸서 거꾸로 오는 거니까. 그래서 F 인버스 3은 7입니다. 47번 됐고, 자 48번도 그냥 풀면 되고, 자 49번, 자 요런 것도 봐봐. 늘알파 설정 후 역함수 동지 사용하는 거. 자 F 인버스 33 물어봤죠. 아니 복잡하잖아 지금 이게. 알겠지? 별거 없이 역함수 함수값 늘알파 설정합니다. 자 이런 거를 잘 빠져나가야 돼. 그러면 이게 F 알파가 33이죠. 동질 쓰면 아니랑 끼면 허허 이또 허허